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이아몬드와 거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한 다이아몬드는 정교한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거울은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촛불과 같은 작은 빛만 있어도 깨진 거울 조각조차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고 돈으로 쓸모와 평가를 내립니다. 나 스스로조차 돈을 버는 걸로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거울처럼 타인을 위해 빛을 밝힐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나의 가치를 타인만 바라보고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면이 아닌 겉만 좋은 타인을 향해 쫓아가고 타인만 바라보고 있으니 나의 내면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나의 빛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형편 손자병법 4. 손자병법의 핵심 이긴 후에 싸우라 시작하겠습니다. 고선 전자 입어 불패 지지 이불 실적 집패야 시구 승병 선승 이후 구전 패병 선전 이후 구승.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불패의 경지에 서서 적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다. 승리하는 군대는 미리 이겨놓고 싸우려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워놓고 이기려 한다. 불패의 경지에 서서 적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다.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당신은 먼저 당신을 잘 관리하여 불패의 경지에 서게 한다. 물론 상대방도 병법을 알고 있으니 불패의 경지에 서려고 할 것이다. 이제 누가 먼저 허점을 보이느냐 혹은 실수하느냐에 달렸다. 만일 양쪽 군대가 모두 허점을 보이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면 계속 서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 군량미와 건초가 많은 쪽이 이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쪽이 실수하여 허점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맹공을 가하여 일격에 제압할 것이다. 불가승제기 이길 수 없음은 나에게 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함이니 곧 불패이다. 불패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지 남과는 무관하다. 가승제적 이길 수 있음은 적에게 있다. 적이 실수하거나 허점을 보일 때 그때가 곧 적을 이길 수 있는 시점이니 나의 승리는 적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태종 이윈공문대에서 말했다. 고금의 승패는 순간의 실수 하나일 뿐이다. 바둑으로 비유하면 한 수의 패착으로 바둑 한 판을 지는 것이다. 바둑에서 패착을 두었을 때 상대가 패착을 추궁하여 승기를 잡으면 당신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두어도 패배를 면하기 힘들다. 물론 상대가 하수여서 패착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냥 서로 모른 채 계속 치고받으며 감격적이고 눈물겨운 승부의 세계를 펼쳐나갈 것이다. 현실 상황은 이렇다. 일반인은 대부분 하수인지라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경쟁 상대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자들은 대개 저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정말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대단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적이 실수를 했을 때 당신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적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멍하니 기다릴 수만은 없다. 실수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태종 이세민은 고금의 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라 정리했다. 이른바 전쟁에서는 속임수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자병법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이란 속이는 길이다. 유능하지만 무능하게 보여라. 유용함에도 무용하게 보여라. 가까이 공격하려면 먼 곳을 공격하라. 멀리 공격하려면 가까운 곳을 공격해라. 이익으로 유인하고 이성을 잃으면 제압하라. 적이 견실하면 대비하고 적이 강하면 피하라. 화나게 하여 흔들어라. 비굴하게 행동하여 교만케 하라. 편안하다면 피곤하게 만들어라. 화목하면 이간질하라. 온갖 속임수가 여기에 다 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는 속임수도 불사한다는 속담을 익히 알고 있기에 이런 속임수가 병법의 핵심인 줄 오해한다. 용병수를 곧 속임수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손자병법이 언급하는 모든 속임수는 적을 흔들려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런 속임수가 나의 기본 바탕이 아니다. 적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속임수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 또한 당신이 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적이 아무리 속임수를 써봐야 헛수고다. 손자병법의 진정한 핵심은 아래 구절에 담겨 있다. 승리하는 군대는 미리 이겨놓고 싸우려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워놓고 이기려 한다. 승리하는 군대는 항상 우선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먼저 갖추고 그런 후에 비로소 전투에 들어간다. 그런데 패배하는 군대는 항상 적진으로 일단 돌격해 놓고 전투를 하면서 승기를 잡아 요행히 승리를 거두려 한다. 미리 이긴 후에 싸우라는 것이다. 압도적인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지 결코 요행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손자 사상의 핵심이다. 개중에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다. 손자병법의 주장은 강자의 병법이다. 약자가 어떻게 압도적인 우세를 갖출 수 있겠는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선 불패의 위치에 서라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손자병법은 강자의 병법이 아니다. 약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우세는 힘들지만 국부적인 우세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선멸전을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창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창업자는 어떻게 해야 불패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 본인의 손재주나 기술을 충분히 익힌 후에 창업을 하면 불패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의욕 하나로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어 창업을 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당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하자. 그 분야에서 착실하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15년을 일하면 당신은 그 분야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른다.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전설이 되어 불패 위치에 서게 된다. 불패의 위치에 서게 되면 고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사장을 찾아가면 된다. 전직을 하고 싶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창업을 하고 싶다면 그간의 경험과 경력이 무형의 자산이 된다. 이 수준이 되면 당신은 앞에서 언급했듯 이미 이긴 후에 싸우게 된다.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누가 15년을 진득하게 기다릴 것인가? 차라리 창업을 하고 말지. 젊은이가 혈기로 창업을 한다면 어느 분야건 간에 그 분야에 대해 무지하고 미숙하지 않겠는가? 어느 분야든 똑같으니 기왕이면 다 훔치 마라 얼핏 보아 멋져 보이는 항목을 하나 잡아서 창업해보자. 이런 식의 창업이 곧 먼저 쌓아놓고 이기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망한다. 본전을 까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쓴맛을 보고 접하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안 되니 이 분야에는 저 분야로 창업하고 덤빈다. 이런 식으로 세 개 분야만 집적거리다가 실패를 맛보면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게 된다. 당신은 이제 어느 분야의 사람도 아니다. 사회의 변두리 인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스컴을 접하면 창업에 성공한 무수한 주인공들이 당신에게 헛바람을 넣는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능력으로 창업에 성공한 것일까? 첫째,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야 하겠지만 뻥에 더 능하다. 그들에게 진정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둘째, 무수한 주인공이 아니라 소수의 주인공, 아니 극소수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무수한 주인공이라면 매스컴에 보도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에 3억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중 창업에 성공하여 매스컴 주인공이 된 자는 국소수이다. 그 국소수 중에서도 절반은 뻥쟁이들이다. 손자병법은 말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지혜로운 명성이 없고 용맹스러운 공운이 없다. 누구든 어느 한 분야에 뛰어들어 바닥부터 착실히 기초를 닦으며 열심히 노력하길 10여 년. 그런 후에 나름의 성취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은 단순하고 지루하기에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 사람들이 즐겨 들으려 하지 않으니 기사화될 수 없다. 여성이 학교 졸업 후에 창업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성인용품을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되어야 신문에 톡 기사로 뜨는 것이다. 서양 속담이 불현듯 떠오른다. 성공한 자는 몰래 미소 짓고 실패한 자는 신문에 오른다. 그러니 감격스럽고 눈물겨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신문에 뜬 사람을 보고 배우려 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확률이 지극히 낮은 일이다. 차라리 당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름 성공한 사람을 배우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을까? 손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는데 그러므로 부패한 정치를 이길 수 있다. 원문의 수도에서 도는 정치를 가리키고 보법의 법은 법률과 제도를 가리킨다. 정치를 잘하고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치를 잘하면 믿고 따를 것이고 법률이 엄정하면 누구나 승복한다.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겠는가? 병법의 핵심은 속임수에 있지 않다. 우리는 화려한 승리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크게 성공하면 관심 갖고 똑같이 따라하려 하는 거죠. 뉴스에 알려지고 주목받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 마음 한편에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주인공은 극소수이며 패배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승리의 조건은 기본에서 충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카페 창업할 때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할 줄 모르는데 값비싼 원두와 라마르조크 머신에 최고급 장비로 세팅되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기본 머신에서도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기본 지식, 벨벳 밀크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능력이 갖춰질 때 사업에 잘 될 수 있는 시작인 겁니다. 장비빨로 싸워놓고 이기려는 자와 실력을 갖춰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실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인의 화려함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다스려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알려주지 않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나의 꿈은 내가 꾸는 거죠. 누군가 꾸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며 생활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멀게만 느껴지고 오늘 있을 회의와 이번 주 보고서 제출로 이번 달 월급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으니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우물 안에서 탈출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보고 싶고 고래도 만나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고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에 지치고 힘들어 하면서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 성공하면 내가 한다 하면서 말합니다. 100% 성공이 있나요? 나는 겁쟁이야를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며 직장을 다니며 일이 아니라 노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일이란 내가 좋아서 원해서 평생 하는 거죠. 워렌 버핏도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평생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요. 에너지가 샘솟는 겁니다. 매일 즐거운 거죠.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하고 싶으니까 평생 하고 싶은 거죠. 우린 그런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모든 시작은 기본에서 출발에 충실해야 하며 나에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